자, 안녕하십니까. 8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8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나아지면서 어젯밤 미증시도 좋았고요. 우리 증시도 굉장히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생쇼 매니저들의 수익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이제 수익률 1등이 나오는 날인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1등은 누구인지 또 어떤 종목들이 계속 수익 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만듭니다. 주도주 마스터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량주를 무릎에 삽니다. 김동훈 매니저입니다. 네, 매집된 종목만 저격한다. 스나이퍼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 당일 급등주 매매, 시장의 급등 트렌드만 매매하는 필승 이채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8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어제 중국 증시도 오늘 강세입니다만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 반전했던 요인은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물리는 걸 조금 연기하겠다. 협상 기간 동안에는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장 실행하지 않고 협상 기간 동안에는 협상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거다라는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5%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등의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그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이걸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쟁 중에 휴전이 일단 됐다. 이렇게 시즈파이어 상태죠. 그래서 휴전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서 이것이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1년 대략 한 8개월 정도 하락을 했는데 1차 하락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테이퍼링 때문에 달러 유동 축소로 인한 조정이었고요. 2차 하락은 미중 무역 전쟁 하락이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요소와 관련된 악재들에 대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던 그런 흐름은 금리 인하로 돌아선 상태고, 또 미중 무역 전쟁도 격화일로로 가던 것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면서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 이것은 1차 하락과 2차 하락의 악재들이 모두 이제 반전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뭐 단기적으로 오늘은 좀 많이 오릅니다만은 상승의 탄력 자체는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지만은 완만한 형태로 추세를 돌려가는 상승 턴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확장적 경기 부양책 재정 운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미국은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입안을 시도하고 지금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ECB 총재로 예정돼 있는 리가르드 전 IMF 총재가 유럽 또 양적 완화를 포함한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으며 지금의 경기 상황에는 적극적인 금융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그림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상승 턴을 하려는 바닥 따지기 국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악재였던 것이 안도 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악재가 약화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 부양책의 호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수익을 결국 큰 저점에서는 좋은 종목으로 길게 가는 그런 투자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종목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릎을 지난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 적극 공략할 때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전쟁도 협상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어제는 국정농단 사건이 또 판결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잘 대응해야 또 수익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8월, 그 다음에 다음 달 9월까지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쇼 매니저들의 수익은 어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생생한 주식쇼 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경제TV 매니저와 함께하는 수익률 게임 방송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종목은 방송 중에만 편입이 가능하며 종목 개수 5개로 제한두고 있습니다. 또 전일 종가 기준 수익률이 15% 이상 넘어가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고요. 방송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각각의 매니저의 포트 변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김동우 매니저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LMS와 APS홀딩스, 일촌화 그리고 S&T 모티브 부여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는 다시 한번 공략하는 종목이죠. 어제 편입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아쉽게도 테스나의 경우에는 4만 1천 원에 그리고 LMS는 저희 4만 1천 원에 테스나가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오테크닉스도 1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있었지만 결국 7만 2천 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훈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죠. 포트 변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진산업 그리고 일신석재 두 종목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갖고 있던 우레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2,725원에 방송 중에 매도했고요. 대창도 1,190원에 같이 매도했습니다. 반면 부방의 경우에는 3,200원의 손절 라인 터치하면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두 종목만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 매수한 일신석재 목표 주가 3,41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최현덕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보시죠. 보유하고 있던 램테크놀로지가 매도가 됐습니다. 오늘 6,650원의 손절가인 시가에 손절이 터치가 되면서 매도가 됐고요. 이로 인해 세 종목만 가져가고 있는데 KNN은 이 정치 테마주로 갖고 왔던 KNN 이 종목은 5.2% 수익을 그리고 여기에 MS오토텍이 지금 또 하루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MS오토텍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의 목표 주가 8,000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하루 만에 10% 수익을 낸 이 종목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떨지도 눈여겨봐주세요. 다음으로 박준남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요. 다시 지수가 오를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로 베팅을 하는 것인데 4.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닥이 강하게 코스피와 함께 1%를 상승 올려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이죠. 현재 10.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RFHIC도 2.1% 플러스 수익 내고 있지만요. 아쉽게 효성 첨단 소재는 13만 5천 원에 오늘 손절가 터치하고 매도가 됐고요. 후성의 경우에는 9,200원에 손절 라인까지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주 매니저의 포트도 볼게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 매도된 종목은 하단 공지를 통해 고시가 됩니다. 지금은 인버스와 함께 고려시멘트 그리고 샘표 세 가지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고려시멘트가 4.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어제장에 7,030원에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해 봤고요. 15% 이상의 수익을 낸 명예의 전당으로 자리 이동해 볼게요. 좀 요동쳤던 8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명예의 전당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인양행, TBH 글로벌 그리고 테림 포장이 15%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남선알미늄 그리고 코인테크, 일주테크, SNS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자동으로 익절 라인이 15%로 잡힙니다. 그럼 포탄에서 전일 대비 주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APS홀딩스가 오늘 강하게 오르죠. 현재 6% 넘는 상승 연출하고 있고 덕산 네오룩스 추가적으로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S오토텍은 오늘 하루에만 9% 넘는 상승세 연출하면서 오늘 수익률 다 챙겨가고 있고요. 여타 아진산업, 샘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또 이벤트 소개해 드려야겠죠. 저희 매일같이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때 한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오늘 방송 후반부에 전화 상담을 도와준 매니저님의 오늘의 종목 목표가 손절가를 기억해 두셨다가 카카오톡에서 생쇼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2034 문자 서비스 있는 것도 아시죠? 내가 원하는 매니저의 시황 정보가 궁금하다면 샵 2034로 김동우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 최현덕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요. 그 매니저님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이 링크 타고 오셔서 시황 정보도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SNS 이제 카카오톡에서 많은 매니저님들이 MM골드 매니저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이를 사칭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정말 MBM골드 매니저님들이 맞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보도록 할까요? 오늘 양시장 정말 강하게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상승세고요. 코스피는 1.74% 오른 1967.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라던가 해운주, 정유주, 화장품주들도 모처럼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S-오일 확인해 볼게요.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S-오일을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 GS, 정유주를 모두 다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일 연속 오르는 것인데요. 원유 재고 급감 소식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살짝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다시 올라선 것입니다. S-오일 현재 6.16% 오른 96,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도 상승폭 키우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1.5% 가깝게 상승합니다. 608.36포인트로 어제 599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다시 600선 상회하며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통신주들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장주죠. KMW가 시총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4.5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점은 67,900원인데요. 이렇게 KMW가 가자 여타 다른 5G 통신 장비주들 오늘 같이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시장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이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생쇼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8월 달이 이제 오늘 종가로 끝나서 이제 수익률 1등이 나오는데 과연 누가 될지 오늘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8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또 쉽지만 않았습니다만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먼저 시작을 하면서 포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7월 달에도 누적 수익률 65% 기록하면서 1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 44%, 60%가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44%를 살짝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2등 하시는 분하고 하루 만에 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역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키워서 60%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최선을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1등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좀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날 수 있었던 이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을 보고 시장이 빠질 것을 좀 미리 알았고 그에 맞는 종목들로 대응했고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고요. 지금 샵 2034번으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랑 친구가 되어서 제가 항상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는 저희들 사칭하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던가, 돈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항상 제공하는 정보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는, 혹시나 그런 어떤 저희를 사칭하는 분을 만난다면, 그냥 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무료로 제공해놓은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8시 7분에 글을 올려놨는데, 중국 상무부가 미국 추가관세 보복 안 한다. 긴장 완화가 우선이다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인데 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실제로 9월 1일 날 바로 내일 모레 관세 부과가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상을 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지만 정말 이번 주만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바뀌죠. 협상한다 그랬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한다 그랬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일요일 날이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고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의하면은 애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그런 스케줄까지 나왔다고 하니 실제로 협상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대응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안전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급등락하는 종목들로 도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황들을 알고 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좀 수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MS 오토텍을 어저께 바로 편입을 했는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왔냐면은 13%까지 7,13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지금 13% 갔다 6%대 와 있지만은 제가 어제 뭐를 보여드렸습니까? 자, 이 실적을 보여드렸죠. 작년까지 300억이 안 나왔었는데요. 상반기에 300억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이시는 부분,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틀 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600억 나올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요즘은 더 간다. 왜? 실적이 6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실적만 갖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하반기에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에 대한 어떤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절반 정도는 뭐 단기 차익을 좀 챙길 것을 말씀드리겠고, 절반은 제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5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는 이따 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KNN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인데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과거에 비했을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대응하는 것도요. 이거는 역대급 태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KNN은 오늘도 다음 주까지도 추가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 다만 제가 지금 121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손절가만 좀 높여둘게요. 손절가만 1190원으로 손절가만 좀 올려두고, 네, 매수가 매수가 1150원이네요. 익절가를 1180원으로 좀 올려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간다 보지만 만에 하나 빠진다면은 일단 수익은 챙기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을 좀 더 키울 종목 하나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4,985원입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저는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온. 어제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지금 하락이죠. 마이너스 4%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잡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랐으면 좋겠죠. 지금 가격대가 좀 그런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저는 유니온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 급등을 노리고 다음 주 급등주를 한번 편입해보는 건데, 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칠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로서 유니온은요,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로서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정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난 주말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했죠. 그러면서 협상을 안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날 중국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강경보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협상을 안 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발대발했죠. 그러더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2 국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G2 국가의 협상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파동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실제로 큰 그림으로 보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은 미국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 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랬고, 미중무역전쟁은 내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뭐 협상하겠다고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1일 날 관세 부과될 것 같고요. 관세 부과된다면 다음 주에는 또 무역전쟁이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니온을 저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온을 편입을 하시는데요. 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이제 이 어떤 수혜로 그렇죠. 상승한 종목입니다. 뭐 샘표나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이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늘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악화될 때마다 미국의 어떤 증시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좀 지수가 괜찮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향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바라보고 뭐 어느 정도 극적으로 좀 화해할 가능성이나 네. 이런 부분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화해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빨리 무언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은 중국 편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평생 권력을 잡을 정도로 이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갈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냥 일반인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협상을 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 지금 알고도 중국이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보를 하면서 무조건 협상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경 모드로 변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시장을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익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보면서 리스크를 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역전의 협상으로 분위기 좋죠. 어제도 이제 협상한다 그랬고 중국이 이제 손을 내밀었죠. 협상하고 싶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그 다른 급의 또 어떤 협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했는데요. 저는 결국 일요일 날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협상은 또 어려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관점에서 우리가 무역 전쟁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유니온을 저는 편입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유니온 저는 6,000원까지 단기 급등으로 좀 노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7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동호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종목 잘 들어봤고요. 오늘 제가 이제 뭐 8월 마지막이지만 투자는 익스파이어라고 얘기하죠. 만기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오늘로 월간은 하지만 또 제 포트는 계속 이어지면서 전 투자 관점의 접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요. 보유 종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종 보유 중인데 이 SNS텍이 어제 이제 그 명예전당에서 익절이 됐습니다만 오늘 뭐 저점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APS 홀딩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APS 홀딩스는 지난번에 여기 이제 오르다가 목표치 근방에 올라오면서 단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고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이제 그 일부 쇼슬링 세력들이 나온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빠졌지만 결국 다시 지금 종가 신고가는 어제 경신을 했고요. 오늘은 이 털이 달려있는 윗꼬리 신고가를 돌파 시도 중입니다. 지금 8%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보유 홀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네, 7,000원 초반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0,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선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오늘 뭐 이 IT 종목 그 부품이나 장비나 또는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지금 APS 홀딩스 되겠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아주 신 프로세스를 만들고 섀도우 마스크를 만드는데 그야말로 일본 기업들이 소위 범접할 수 없는 아예 다른 계열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소 이런 거 안 쓰고 레이저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기대감이 있고 수급도 계속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도록 하고 다음 달까지도 이 종목은 홀딩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나머지 종목들도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LMS가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여기 지지선 근방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APS 홀딩스 이 자리다 이렇게 봐서 홀딩이고요. 율조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리를
딱 깨끗하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LG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새로운 회장님이 공격적이고 그리고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적극적으로 가고 또 소재와 그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혁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도라서 일조나학은 이제 LG그룹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관련 기대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홀딩 관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포트가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종목 하나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28,3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이 인공지능이 헬스케어로 갔을 때 이런 종목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레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바로 소위 덴탈 시스템 쪽에서 소위 그 디지털을 활용한 인공지능 진단과 그것을 최적의 적합한 솔루션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실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쪽 업계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도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바이오 산업의 강점이 있거나 제약의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수술, 외과 수술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의학 이런 쪽의 강점,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제조 부분에서 소위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기술이나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세계적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것도 바로 이 약, 신약이라든지 뭔가 개발하는 생물학이나 화학을 기반으로 한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 여기에서 핵심 역량을 갖고 반도체 만들듯이 정밀하게 그렇게 바이오 시밀을 만들어서 제조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바이오 그리고 제약 분야에서 강자가 되겠다 이런 의도로 전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레이라고 하는 회사는 앞으로 이제 진화 사회가 되면 바로 이런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바꿔서 소위 각 환자 하나하나에 맞춘 그런 최적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다른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앞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소위 프론티어의 그런 모습인데 보통 프론티어가 이제 뻘짓하다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종목의 영업이익 500억 매출에 6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이 종목 예상 영업이익이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 제가 지난번에 이 코인테크를 설명드리면서 소위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분야 쪽에서 이런 성과를 내는 회사는 코인테크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종목도 올해 예상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또 증설을 하면서 5배 정도 증설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보시면 750억 매출에 150억 정도의 그런 소위 그 영업이익이면 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 ROE가 현재 46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ROE 46에 현재 퍼가 13배, 또 내년 예상 퍼가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종목은 헬스케어 업종 쪽에 있기 때문에 에버리지 헬스케어 쪽에서의 평균 퍼가 20배 정도 나오니까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봐서 대략 뭐 이 종목은 기대 수익 좀 많이 가지면서 지금 바이오나 제약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고령화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신기술주기 때문에 섹터가 비록 이쪽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치과용 엑스레이 영상 진단 네. 장비 네.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치과를 안 가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런 걸 못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진단 장비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네.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 많은 치과들이 이제 뭐 얼마나 좀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지 네네.
실제로 이제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임플란트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아직은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연배 정도 되면 이제 치과 갈 일이 자주 없지만 40대 중반을 지나면 이제 많이 가게 되고 또 이 고령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집니다. 근데 과거형 예를 들면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뷰웍스라든지 또는 뭐 관련 종목들 중에 이 소위 그 임플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상장했던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잘 안 가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임플란트를 팔아갖고 대박 내던 시절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도 굉장히 많이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만들던 회사가 2012년만 해도 오스테 임플란트 하나만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3종목, 4종목도가 덴티움 같은 종목도 올라가 있고 상장을 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치과의 어떤 인공지능적 요소를 이용한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라서 시장 자체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런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실적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하드웨어적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기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내일 목표치는 좀 멀리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ROE가 50에 그러니까 자본이 100이면 50을 1년에 법니다. 그러니까 2년 벌면 자본만큼 버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바닥권에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 골라왔고요. 목표치는 5만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박준남 매니저님 종목 들어오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해주시니까 명쾌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령화에 관련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그쪽 관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임플란트는 이제 그 수명 연장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잘 들었고요. 아까 샵 2034로 박준남이라고 문자를 뭐 보내주시면 이제 친구가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하시고, 제가 이제 시장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잖아요. 뭐 본격적인 상승 장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쏟아지는 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제 같은 장에서도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전략을 말씀드렸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뿌리 쏘나기 내릴 때 그냥 받는 거다. 근데 오늘같이 또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서는 왔을 때 잡는 거다. 갔을 때 팔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 끝나면 이제 상승세를 보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종목 편입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 제가 코드 번호를 간만에 외우네요. 박준남 매니저가 그 ETF를 편입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처음이거든요. 제가 처음이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왜 편입을 했는지 여러분 아마 그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했고요. 시총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동성도 좋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정도 넘어보게 되면요.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오게 되면 제가 좀 그 베일에 가려진 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OLED 유기화합물 제조하는 회사예요. 소재 관련해서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상세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덕산네오룩스 보니까 오늘 쌍거리 매수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시총이 4,800억이니까 좀 큰 손들이 들어오기에 딱 적합한 상황이죠. 시총.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2만 원대 350원대 지나가게 되면은 시세가 이제 나오려고 하네요. 시세 아마 분출 한번 예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멋진 한번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HIC 레이더 RF 보겠습니다. RF HIC인데요. 오늘 통신주들 5G 통신들 상당히 좋았죠. 무려 오늘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16% 이상을 갔었고요. KMW는 신고가 갔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만약에 돌아섰을 때 5G는 역시나 강한 것 같아요. 왜 4차 산업혁명의 고속도로다. 그럼 인프라를 좀 깔아줘야 되니까. 그 RF HIC 5G에 무선 장비 쪽도 있지만 레이더 쪽도 방위용, 항공기
그쪽 관련해서도 계속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쪽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종고점을 뚫으니까 38,000원까지는 흐름 보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 손절됐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한 번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인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봉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이니까 뭐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있으니까 다시 조정 끝난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기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후성 하나 보겠습니다. 후성이 수익을 냈다가 손절이 됐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정확히 불산 관련해서 수치를 제기하기로 했죠. 얼만큼? 2달만큼, 한두 달만큼. 그러니까 크게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했던 종목은 제가 오일리드 관련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9,6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힘쓰라는 종목입니다. 힘쓰 한번 보시고요.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보고 좀 넘어갈까요? 좀 봐야 되겠죠? 예, 한번 지금 힘쓴데 오일리드 쪽입니다. 오일리드 쪽인데 좀 눈여겨보면 이 작년 대비해서 그냥 좀 자세한 부분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색깔이 좀 바뀐 부분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주가는 조정 줄 때, 아름다운 조정 줄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고를 달릴 건데 이번 연도는 흑자 전환과 동시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리를 옮겨서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스 오일리드 쪽을 다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뭐 야스도 있고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뭐 주성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 오일리드. 근데 장비 쪽에요 특화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하게 전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근데 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목은 힘스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힘스가 1번인데 오일리드 관련 공정에서 마스크 공정 글라스 있잖아요. 그런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검사 공정이에요. 이게 검사 공정에 장비되는 장비 같은 건 어때요?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요? 불량품, 수급하고 연관이 돼 있죠. 상당히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OLED 같은 경우는 뭐 구조를 좀 말씀드리지만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그 방망 형태의 유기성 화합물이 삽입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리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왜?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플렉시블도 있고 또 플라스틱이나 특수율이나 많이 또 이렇게 플렉시블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다양한 산업에 모든 산업에 그 핵심 소재이자 핵심 장비로 떠오를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회사가 삼성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독점 공급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삼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앞으로도 삼성이 OLED에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 PER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평가된 부분이나 앞으로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삼성하고 우리나라 OLED 하면 우리나라 삼성하고 OLED잖아요. 그죠? 삼성하고 OLED LG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보니까 2019년도에 보니까 투자 규모가 10.9조 원 정도. 그죠? 10조 원이 넘어가죠. 거의 11조 정도 플렉시블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장비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수혜를 입겠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에만 아마 지금 이제 4분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4분기에만 5조 원 정도 투자가 집행이 됐고요. LG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2.5조 정도. 예, 그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OLED 강저우나 파주 쪽에 많이 생산량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편입했고요. 질문 간단히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삼성에 동점 납품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국정농단 선고 난 거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불리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판결을 다시 돌려보냈고 이재용 부회장이 좀 죄가 좀 커져서 1년 뒤에 뭐 실형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삼성의 어떤 투자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다 아는 레파토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려고 구속시키려고 했으면 진작 했죠. 고양이 목에 방울 하나 더 단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어디 기업이 제일 돈이 많습니까? 삼성이 제일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이끌어야 되죠.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대기업 안 하죠. 그래서 좀 조이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다시 한번 파기하면 그것은 이제 국민적인 정서도 있고 유시점 문제 그런 관련해서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절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하고요. 이창훈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준남 매니저님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죠. 자 어제 편입했던 일신석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남북경협주로 편입을 했고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협 북한과의 또 관계 호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진산업은 오늘 좀 일부 반등이 나오는데요. 뭐 좀 더 지켜보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극일 관련해서 탄소섬유 관련주들은 좋게 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규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전에 한번 편입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편입하고 나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너무 아쉬워서 오늘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은 남성이고요. 4,245원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이라는 종목은 바로 아마존의 AI 비서인 이 알렉사 오토와 함께 이제 차량용 AI죠. 그래서 자율주행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과 알렉사 오토를 공동 개발을 한 부분이 자율주행 후속주로 예전에는 이제 에스모나 MC넥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뭐 미동의 시네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남성이 그래도 자율주행차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쇼에서는 편입한 다음에 매도가 손절이 돼버렸지만 그 며칠 후에 8월 27일 날 무려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좀 다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 워낙 기대감이 높고요. 급등한 이후에 다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 손절가는 자, 그럼 남성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는 뭐 자율주행차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의 의전용 차량으로 그 현대차 넥소를 구매를 하셨죠. 그래서 구입을 하셔서 직접 수소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또 나왔던 그 큰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를 해놓고 그 안에서 그 잠을 자는 사람이 또 지나가던 그 승객에 의해서 이제 찍힌 다음에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달리는 차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냐. 잠에 빠져서. 그래서 완전히 그 단잠에 빠졌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이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사고도 안 났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자율주행의 이런 그 기술이 이제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반자율주행 차인 테슬라 안에서 잠을 자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지만 결국은 그 안전하게 그대로 주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슈들은 더 저는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남성
그 아마존이 오픈마켓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그 드론 택배 배송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남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히 받아볼게요. 자율주행 아까 달리는 차에서 잠을 잔다. 네. 글쎄요.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무서워서. 세계에서 지금 그 5G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플러스 시켜서 그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먼 미래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자율주행,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른감이 있지만 네네. 테마로 지금 뭐 5G나 그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네. 뭐 기술을 같이 연구한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네, 말씀 네, 그게 잘 좀 해주셨는데요. 궁금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성이 자율주행 쪽으로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고, 좀 대장격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바로 아마존. 아마존의, 이 AI 비서인 알렉사 오토를 공동 개발하고, 그, 인포메이션 쪽으로 탑재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존과 결국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가장 큰 좀 이슈를 받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은 손절가는 3,730원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78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쇼 매니저들의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아지는 만큼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한 분만 전화 받아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02-2000번에 497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바로 왔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기 동진 세미컴이요. 동진세미캠. 네, 네, 매수가하고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5,20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15,200원에 15%. 누가 네. 해드릴까요, 상담을요? 최현동 매니저님? 네. 자, 동진쌤께 15,200원이면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꽤 수익이 오랫동안 좀.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은 좀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거고, 다만 지금 자리도 본다면요. 저는 그때 지금도 16,3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자꾸 7,000 얼마까지 보라고 그래서 갈 줄 알고 놔뒀더니 밑으로 흘러버렸어요. 네. 일단 지금 그 소재 종목들이 7월 달부터 크게 올라왔죠. 동진세미캠은 그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어쩐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바람이 꺼지고 있고, 다만 실제로 그런 그 IT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같이 올랐던 동진세미캠, 후성,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9월 달부터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불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동진세미캠이나 후성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봐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이제 충분히 조정이 좀 나온 자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 13,000원 라인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손절가만 딱 잡으시고 목표가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기간으로 본다면은 7월 달에는 아주 시원하게 올랐겠지만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은 살짝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최근에 저점이었던 13,200원 정해드리고요. 네.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은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물고 간다 봐요. 다만 어떤 추세가 깨진다면은 하락이 나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꼭 하시고 목표가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17,5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3,200원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런 소재 종목들 아마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종목들 제가 5시에 무료 방송이 있고 5시에 여러분들 소재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 확인 좀 해보시고 현재 7월 달에도 수익률 1등 했고 이번 달에도 지금까지 1등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끝나고 나봐야 뭐 확실한 1등이 정해지겠지만은 현재까지 1등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했고 그 안에서 맞는 종목들을 대응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오늘 5시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MSCI 5초 또 급등하고 있는데 9월 달에 급등 중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살펴봐 드릴 거니까 5시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내일 모처럼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매일경제 별관 강연회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대바닥권에는 좋은 정보로 승부합니다. 이 황금포트 구축 전략은 내일 무료 방송 내일 그 강연회 많이 오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오후 5시 특별 방송 끝나고 5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죠. 종목은 많은데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사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하고 OLED 관련해서 다음 달에 우리 인간사 이후 최대 첨단 기술 접어지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됩니다. OLED 종목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덕산, 네오렉산 그런 종목들 지금 장에서 잘 잡게 되면 수익 나기 상당히 좋으니까요. 4시에 꼭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일매일 급등주 매매를 하는 이창호 전문가.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매매했을까요? 바로 크리스탈슨 소재 오늘도 차익 실현 완료했고요. 자, 8월 달에 25승 3번 손절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 거두고 있는데 이 노하우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다면 5시 무료 방송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생생한 주식쇼 생쇼!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